자, 이어서 8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8번 최고 차이 개수가 음수고 0,0을 지나는 2차 함수다. 그럼 일단 그래프 개형은 여러 가지가 좀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일단 나중에 뭐 그래프 그려야 되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로그 부등식이 주어졌어요. 로그 방부등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진수 조건입니다. 진수 조건과 밑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진수 조건에 의해서 첫 번째, 우린 fx가 0보단 커야 됩니다. 근데 지금 fx식을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해서 갑시다. y는 fx가 x축보다는 무조건 위에 있는 곳에서만 해를 인정할 것이야 라고 말입니다. 알겠죠? fx라는 함수가 x축 위에 있는 곳만 인정할 거야 라는 것. 항상 위에 있어라 이 말은 아닙니다. 두 번째, 2x 빼기 2가 0보단 커야 된다. 즉 x는 1보단 커야 된다라는 범위. 근데 지금 당장은 이거 두 개를 연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번호를 붙인 거야. 요 놈과 요 놈의 조건을 만족시켜줘야 돼. 일단은. 그 다음 이제는 로그 부등식을 풀러가죠. 지금 밑이 같고요. 밑이 1보다 큰 놈으로 같으니까 부등호 방향은 바뀌는 것 없이 요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아, 이제는 진짜 fx식도 모르니까 뭐 이걸 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은. 그래서 저는 케이스를 나눌게요. x축과 0,0에서 만나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거든. 그러면 2차 함수 그래프 개형이 필요한데 그래프 개형을 x축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로 케이스 나눌게요. 지금 첫 번째 케이스로다가 fx랑 0,0 fx랑 x축과 0,0에서만 딱 만난다. 즉 접한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첫 번째 조건 이걸 만족하는 해가 없죠. fx가 x축보다 위에 있는 것만 인정해라. 근데 위에 있는 게 없는데 뭐. 그러면 아예 해가 이렇게 존재하질 않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케이스는 탈락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는 x축과 두 점에서 만나줘 입니다. 그러면 요거 0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x절편 중에서 왼쪽에 0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케이스를 먼저 바라볼 텐데 금방 걸러질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진수 조건 중에 1번을 보면 우리가 해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건 fx가 x축보다 위에 있는 것만이거든요. 그러면 위에 있는 게 따라다다 요 아입니까? 근데 여기의 범위를 딱 보면 x가 0보단 작고 그 다음 뭐보다는 큰 거, 즉 여기 x의 범위는 음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보질 않더라고 하더라도 안 본다고 하더라도 요 놈 한 놈만으로만 생각했을 때 fx가 x축보다 위에 있는 그 x의 범위가 양수인 게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해가 이게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케이스는 탈락입니다. 아, 그러면 정확한 건 fx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데 x절편이 더 작은 게, 둘 중에 x절편 작은 게 0이구나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 조건에서 다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조건, 진수 조건에 의해서 야, 네가 어떤 해를 찾더라도 무조건 fx가 x축보다 위에 있는 곳만 찾아야 돼 라는 거 조건 한 개. 그래서 이 범위가 들어가게 되겠지. 그 다음 두 번째, 또 x가 1보다 큰 것만 인정해줘야 돼. 근데 만약에 x가 1, 이 x는 1이란 게 여기 있잖아. 그러면 요 범위만 인정하겠다는 거잖아. 그럼 이 조건과 이 첫 번째 조건과 이 두 번째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 값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이란 놈의 위치는 무조건 이 안에 x절편과 x절편 사이에 1이란 놈이 존재하겠다. 그러면 1번 조건 이 주황 색깔 범위와 2번 조건 x는 1보다 큰 것만 인정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다시 봐야 될 부분은 요 부분밖에 안 됩니다. 1번과 2번을 모두 만족시키는 x의 범위는 딱 여기입니다. 최신화된 게 빨강 색깔 체크한 부분이 됩니다. 이것 중에서만 해를 인정할 것이야 라는 거겠죠. 자, 그 다음
여기 세 번째죠, 이거. 이것도 만족시키는 거. 지금까지는 이 범위만 인정하겠다라는 거겠지. 근데 또 이 범위를 같이 끌고 왔을 때 결론적으로 해가 이게 돼주세요. 인데요. 이거의 해석은 y는 fx라는 2차 함수와 y는 2x 빼기 2라는 직선이랑 비교했을 때 2차 함수가 1차 함수보다 아래쪽에 있는 거를 해로 써주세요. 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요 fx는 그려져 있고 요의 2차 함수, 1차 함수는 y는 2x 빼기 2, 즉 기울기는 양수이면서 1,0을 지나는 직선이구나. 그러면 이러한 느낌으로 한번 그릴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러한 그림 개형인 건 확실한 거니까 다시 한번 더 부등식 해석해주면 2차 함수가 이 1차 함수보다 아래쪽에 있는 것만 인정해주라. 그러면 우리가 1번과 2번에 의해서 구해놓은 이 범위 중에서 다시 한번 더 이 직선보다 fx가 아래에 있는 x의 범위는 어디가 됩니까?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최신화된 범위는 여기가 되는 것이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아우 좋아요. 그럼 1번과 2번과 3번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의 범위는 여기입니다. 즉 해가 이미 7 이상 10 미만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가 7이고 여기가 10이란 얘기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다. 더 빨리 푸는 방법은 많습니다. 저는 그래프로 풀었는데 답지는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더 빨리 풀 수 있지만 조금 좀 어렵겠지만 익숙지 않겠지만 익숙해져야 되는 부분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2차 함수 fx가 x절편이 0과 10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또 지금 이 그린 게 직선이지 않습니까? y는 2x 빼기 2 그럼 x가 7일 때의 좌표를 알 수 있죠. y좌표도 즉 7,10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하, 그럼 fx다라는 건 최고차항계수는 모르니까 a라고 해주고 x절편이 0과 10이니까 이렇게 인수 정리가 되고 a를 찾기 위해서 7,12를 대입할 수 있겠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셨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7분의 4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fx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네요. 그럼 결국 F14 찾아줄래? 네, F14는 마이너스 7분의 4 곱하기 14 곱하기 4라서요. 얘는 마이너스 32가 최종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봅시다. 자, 9번은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함수가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9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속과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함수는 속도 함수입니다. 속도 함수의 부호가 의미하는 건 운동 방향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또 VT를 적분하는 방법은 세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테그랄 VT dt. 그냥 부정적분하면 뭡니까? 위치 함수가 되겠죠. 이건 꼭 기억해놔야 되는 상황입니다. 얘는 위치 함수 xt를 만들어 줄 수 있다. 부정적분을 하면. 그 다음 또 a부터 b까지 vt dt 이 정적분과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절대값 vt dt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 쌤은 정적분이라 부르고 이건 제가 넓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개의 차이는 뭐가 있냐면 요놈은 정적분 값은 음수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위치의 변화량이다. 근데 요놈 같은 경우는 무조건 넓이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음수값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움직인 거리다 라고 외워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거는 기본입니다. 알겠죠? 네, 이 문제에서는 이게 적용이 안 되겠네요. 그래도 꼭 기억해야 된다. 알겠나?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지금 t가 3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뀐답니다. 그럼 이거 생각하자. XT가 지금 3차식입니다. 3차 함수로 표현되어 있죠. 그럼 그걸 미분한 VT는 2차 함수예요. 즉 미분 가능한 함수, 즉 연속 함수라는 겁니다. 그러면 VT의 부호가 바뀐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연속 함수의 입장에서 부호가 바뀌려면 일단 0이 돼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말은
V3이 0이어야 된다라는 말로 1차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호도 꼭 바뀌어 줘야 됩니다. VT가 3에서 3을 기준으로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거나 아니면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거나 이렇게 부호가 바꿔줘야 돼, VT가. 그것도 확인해 볼 겁니다. 그럼 일단 적용시켜 봅시다. 요놈을 미분하면 되겠죠. VT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왜 T야.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요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럼 3을 대입하게 되면 2 곱하기 2 곱하기 3 빼기 A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리고 그게 0이 돼야 되겠죠. 그럼 양변에 4를 나눠주게 되면 3 빼기 A 플러스 1은 0이라서 아하, A는 4가 나오겠네. 그럼 다른 거 확인할 필요 없이 V3은 0이다라는 걸 이용해 A가 값이 정확히 한 개가 딱 나왔네요. 그럼 거기서 당연히 VT의 부호가 바뀌겠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 t가 5일 때 위치가 18이라 줬어요. 그럼 이거는 그냥 위치 함수에다가 t 자리에 5를 넣어줬을 때 그게 18이 나와줘 라고 해석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대입하겠습니다. 5 대입하면 4의 제곱, 그 다음 5 대입하면 a가 4기 때문에 5 빼기 4 1이 될 거고 플러스 b를 했을 때 18이다 하면 되겠네. 아하, b는 뭐다? 2구나. 그래서 A 더하기 B는 6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어서 10번 보겠습니다. 10번 보면 함수 fx와 자연수 n이라는 놈이 있는데 절대값이 좀 많다. 맞지? 그럼 절대값 이렇게 구분 좀 주셔야 절대값 fx 빼기 n 요렇게 있는데요. 이거가 이 함수랄까? 이 함수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곳이 몇 개야를 생각해야 돼. 그럼 이 문제도 사실 그냥 혼자 풀어라라고 하면 굉장히 빨리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정확하게 풀고 싶어요. 첫 번째로다가 지금 여기 절대값이 전체 씌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요 놈의 함수가 미분이 가능한 함수야? 부터 난 궁금합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절대값 gx란 모양이 있어요. 근데 요놈 자체가 절대값 안에 있는 함수가 미분이 가능한 함수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gx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절대값을 씌웠다는 것은 x축 위로 접혀져 올라가라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에 따라서 미분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g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x축이 이렇게 있다면 접혀져 올라감에 따라서 요렇게 절대값 gx가 만들어지잖아. 그러면 여기와 여기야 뾰족한 곳이 됨에 따라서 미분 불가능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만약에 gx가 또 x축과 여기에서 이렇게 만난다면 접하게끔 만난다면 접 올렸을 때는 이러한 느낌의 함수가 될 것이고 여기 뾰족해지는 점인 여기다. 그럼 이 두 가지 예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절대값 씌워져 있는 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한테 절대값 씌워져 있는 함수는 미분 불가능이 될 수 있는 곳은 x축과 만나는 곳이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x축과 만나는 곳, 요 절대값 안에 gx가 0이 되는 곳에서 미분이 불가능할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해 가셨습니까? 네, 이 사실은 정말 중요합니다. 어려운 문제에서 많이 얘기를 했었고 근데 이게 10번에 나왔으니까 조금 더 풀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그럼 문제로 돌아가서 요놈의 함수가 미분이 가능했었다면 그냥 얘가 뭐가 되는 곳? 는 0이 되는 곳에서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곳에서 미분 불가능한 곳을 찾았을 텐데 지금 안에 있는 절대값 안에 있는 함수는 미분 가능한 함수가 아니에요. y는 절대값 fx 빼기 an이다라는 것은 또 fx를 접어 올려가지고 뭐 평행 이동시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놈은 미분이 불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부터 보러 갈게요. 그러고 나서 또 이어서 말할게요. 나는 지금 fx를 먼저 그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x축 위로 접어 올릴 겁니다.
알겠죠? 절대값 fx를 그릴 겁니다. 자, fx 그래프 개형을 이렇게 그립니다. 함수씩 보고요. 그 다음 f'x는 3x제곱 빼기 6x예요. 즉 3xx 빼기 2라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입니다. 그러면 여기 점의 좌표가 0,f0 그 다음에 여기는 2,f2 그래서 f2는 8 빼기 12 플러스 3이라서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러면 fx의 그래프 개형은 요렇게 x축과 y축과 이렇게 만나게 되겠네요.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접어 올린 거 여기에서 x축 위로 접어 올렸습니다. 그에 따라 요 함수는요. x는 네모와 세모와 별표 이 세 곳에서 미분이 불가능해집니다. 네모와 세모와 별표에서 똑같이 미분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n이 붙음에 따라서 얘를 이 지금 빨강 색깔 접혀져 있는 함수를 y축 방향으로 위아래로 이동시키거든. 근데 절대값 fx 이 그려놓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n만큼 평이동해라 위아래로 이동시켜봐라 라고 얘기를 해도 미분이 불가능한 곳은 바뀌질 않습니다. 그럼 뒤에 것은 영향이 없네? 지금까지 바라봤을 때. 그럼 지금 절대값 안에 있는 이 함수는 미분 불가능한 점이 이미 3개를 끌고 들어갑니다. 이해 가셨죠? 자, 그 다음 아까 말한 걸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절대값 안에 있는 함수가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입니다. 어디에서 미분이 불가능을 알게 됐습니까? 네, 네모와 세모와 별표입니다. 그리고 그 모양은 어느 정도 찾았어요. 요거가 요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맞습니까? 지금 이 모양만 절대값 fx 모양만 끌고 올 거야. 왜? 절대값 fx 그려놓은 걸 가지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n만큼 펴놓으셨으니까. 그러면 원래 0,3이었던 이 함수 값이 0,3이었던 게 0, 이제 3 빼기 n으로 바뀌게 되지 않겠습니까? 마이너스 n을 함으로 따라서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n만큼 표현을 시키기에 따라서 말이야. 그 다음 또 여기 점은 2,1이었지. 2, 마이너스 1을 접어 올렸으니까. 근데 이것도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n만큼 이동시킴에 따라서 2,1 빼기 n으로 말할 수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요 함수는 y는 절대값 fx 빼기 n의 함수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지금까지의 상황이야. 근데 그거를 또 있잖아. 또 접으래. 근데 x축이 어딘지 알아요? 몰라요? 아니 몰라요. 그럼 만약에 x축이 요 있다 합시다. 만약에 지금 이 함수를 그려놓고 또 x축 여기 있다라고 하고 또 접어 올려라. 절대값 또 접어 올려라고 하면 바뀌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해 가셨어요? 한 개만 빼먹고 왔네요. 미안합니다. 여기가 원래 0이었죠? 이게 절대값 fx 0이었지. 근데 그걸 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n만큼 표현을 시켰으니까 이제 요놈은 y는 마이너스 n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 미안합니다. 이거 빼먹고 가서. 자, 다시 한번 이 상황으로 돌아가서 만약에 요렇게 x축의 위치가 들어가게 된다면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는 더 이상 추가되는 게 없습니다. 접혀져 올라가는 부분이 없어요.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미분 불가능하면 그대로 몇 개? 3개. 그럼 이렇게 정리하죠. 마이너스 n이 0보다는 지금 큰 거 맞습니까?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다? 미분 불가능한 점은 an은 그대로 3개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근데 요 범위는 n이 0보다 작은 거지 않습니까? n이 의미하는 건 자연수야. 그렇지. 그리고 n이 1부터 10까지일 것만 중요한 거니까 이 상황은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이제는 x축의 위치가 어디일 때를 봅니까? 여기일 때를 보러 가야죠. x축의 위치가 여기일 때. 이해 갔냐? 그러면 이때 상황은 뭡니까? 잘 들어봐봐. 지금 이게 1 빼기 n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네, y는 마이너스 n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 y는 0이라는 상수함수가 들어온 거야. 그러면 지금 이 그림은
1 빼기 n이 0보다는 큰 상황이고 마이너스 n은 0보다는 작은 상황이야. 즉 n은 1보다 작고 n은 0보다 커. 근데 n은 자연수라며. 이 상황은 없다. 개땡큐네. 그럼 그 다음 또 x축의 위치로 가보면 요렇게 x축이 있다고 얘기할 거야. 요렇게 또 y는 0이 들어갔다 할 거야. 그럼 이 케이스에서는 1 빼기 n이 뭐일 때입니까? 0일 때입니다. 아, 이건 가능하네. n이 1일 때 상황은 가능하네. 그럼에 따라서 x축이 여기 있다고 정해지게 되면 이제는 이거 접어 올릴 수 있죠. 이 절대값 접어 올릴 수 있지. 접어 올리면 어떻게 돼? 이렇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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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지? 이렇게 되겠네. 그럼 또 접히는 곳 몇 개 추가야? 하나, 둘, 셋, 네 개 추가되겠네. 원래 미분 불가능한 점 3개였고 또 접음에 따라서 미분 불가능해지는 곳이 몇 개 추가입니까? 4개 추가입니다. 그럼 이때 AN은 뭡니까? 3개에다가 4개가 추가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림으로 계속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됐지? n이 1일 때는 an이 3 더하기 4였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는 x축이 또 어디 있을 때입니까? 요거죠. 요렇게 들어가게 됐을 때 이게 y는 0, x축이 이렇게 들어가게 됐을 때 그럼 이때는 3 빼기 n이 0보다는 큰 거고 1 빼기 n이 0보다는 작은 거야. 즉 n은 1보다는 크고 3보다 작을 때 n은 2밖에 없네. n이 2가 돼버리면 또다시 올려보면요. 요렇게 되겠죠? 뾰족해지고 요렇게 되고 또 어떻게 되냐? 솔직히 너희를 위해서 접어주고 있겠지만 안 접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네요. 그러면 새롭게 접히는 곳은 몇 개가 추가됩니까? 얘도 몇 개? 4개가 추가되겠네. n이 2일 때도 마찬가지네. n이 2일 때도 an은 이렇게 추가가 되겠네. 또 7이겠네. 4개가 추가되겠네. 맞지? 그래서 지금 n이 2일 때도 an은 3 플러스 4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빨리 넘어갈게요. 이제 여기가 또 x축이다라고 하면 즉 n이 이젠 3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추가되는 곳은 1개, 2개. 아싸, an은 3에서 2개 추가. 그 다음 또 요렇게 x축이 그려진다고 하면 여기가 y는 0이라고 하면 말이야. 이제는 3 빼기 n이 0보단 작을 때겠죠. n이 이제부턴 n이 3보다 클 때 n이 4 이상일 땐 말이야. 또 추가되는 건 2개밖에 없을 것이야. 그래서 3에서 2개 더 추가할 것이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셨죠? 네, 그럼 쭉 다 정리합니다. 여기 n이 1부터 10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n이 1일 때랑 2일 때는 an 값이 7이고요. n이 3부터 10까지는 다 각각이 an이 5입니다. 그래서 7은 총 2번 더해질 것이고 5는 총 8번 더해질 것이니까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고 최종 답은 54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아이고야.